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을 거치면서 문구가 삭제됐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도 두루뭉술하게 사드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을 발견한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드 담당 장성을 추궁해 추가 반입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한민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정 실장과의 오찬에서까지 이를 모른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사드 4기 추가 반입되었다는데요 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사 기밀 문제로 국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았더라도 새 정부의 보고가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 누락의 경위와 의도성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국 국방장관의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등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사드 발사대 6기 가운데 2기는 언론의 관심 속에 지난달 26일 새벽 성주기지에 배치됐죠. 이 보고 누락에 발단이 된 나머지 4기는 이후 국내로 들어와 현재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이라는데요. 어제서야 청와대가 알게 된 겁니다.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고강도 국방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사드 추가 반입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시한 일이 없죠. 그건 지시할 일도 아니고요.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낸 보고서에 발사대 4기 반입이란 표현이 없는 건 단지 의사 전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은 그 표현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부분은 관점이나 뉘앙스 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방부 안팎에선 청와대가 이번 논란을 국방개혁의 도화선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돈봉투 회식 사건을 빌미로 검찰개혁에 고삐를 쥐었던 것처럼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정조준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와 육군, 예비역 장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경험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군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런 새 정부의 움직임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관련 보고 누락에 대해 국방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고도 하지 않는 이런 속임수 국방부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자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로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며 강한 의심을 나타냈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략 자산인 사드 배치를 극도의 보안 속에 다루지 않고 조사를 지시하는 것부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민의당은 사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보냈느냐며 외교적 무능을 지적했고, 바른정당은 사드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 생각이 드러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모든 과정이 매우 투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발사대 4대를 더 배치해 요격 능력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사드 프로그램에 계속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은 매우 투명했다. 미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적이라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매우 밀접하게 협력해왔으며 전 과정 내내 투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초기 요격 능력만을 갖추고 있으며 임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격 능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나머지 넉 대를 더 배치해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사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Due to North Korea's threatening rhetoric and destabilizing behavior, we are taking defensive steps. 앞서 백악관 측은 한국 내에 사드 배치 절차와 관련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계속 사드 프로그램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대로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첫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격 미사일의 수를 늘려 미 전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속도를 높인 요격 미사일이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미국 국방부는 1.5m 길이의 요격체를 탑재한 미사일이 태평양 마셜군도 근처 콰절란 실험장에서 발사된 ICBM급 표적 미사일을 지상 500km 이상 외기권에서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할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을 가정한 첫 시험입니다. This is a very crucial test for the Pentagon and for the Missile Defense Agency. North Korea is working on developmen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미 미사일 방어국은 복합적이고 정교한 목표물을 요격하는 엄청난 성과이며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요격 시험을 18번 실시해 10번을 성공했습니다. 3년 만에 실시한 이번 시험에는 2억 4,400만 달러, 약 2,700억 원 이상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시험이 전시 상황에서 북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시험을 통해 요격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요격 미사일 배치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미국의 ICBM 요격 시험에 대해 중국은 신중히 행동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해선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ICBM 요격 시험을 한 데 대해 신중히 행동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칫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我们希望有关各方在反导问题上慎重行事，以免给全球和地区安全与稳定带来不利的影响。 중국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면서 미국의 요격 시험 성공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관영 CCTV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을 지목해 시험한 사실을 강조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심층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美方此前曾表示，试验的目的之一就是应对来自朝鲜的导弹威胁。 중국 정부는 또 한국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사드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정치 상황과 군부 인사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하면서 한미,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도피 200여일 만에 강제 송환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심경을 밝혔습니다.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네,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이어진 송환은 만 하루 철통보안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국정농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정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용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대한항공 편으로 국내 송환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난해 9월 28일 독일에서 덴마크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시작한 뒤 245일 만입니다. 덴마크 공항에서는 윙크하는 스마일 모습이 그려진 흰색 티셔츠를 입고 송환길에 올랐지만 입국때는 연두색 겉옷을 걸쳤고 체포영장이 집행돼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6분 동안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했으며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은 23개월 된 아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등 특혜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정 씨는 항공기 이코노미석 두 번째 뒷줄 창가 좌석에 앉아 검찰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왔으며 잠을 거의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초조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별도의 트랩을 통해 공항에서 빠져나와 법무부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정 씨는 이대 입학과 관련해서 전공조차 몰랐다며 입학 취소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수단을 안 가리고 억지로 딸을 대학에 들여보낸 엄마와 장단 맞춰준 이대 교수들은 중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다며 입학이 취소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이대 면접을 볼 때 임신 중이어서 승마 단복을 입지는 않았으며 문제가 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다른 학교 면접 때에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대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의 국외재산 도피 관련 의혹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재도 생활하시는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안에만 있어서. 돈도 실력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참 어렵고 욱하는 마음에 썼다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정 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7년을,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번에는 정유라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승욱 기자, 검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유라 씨는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특수일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안팎에 대한 경비도 강화됐습니다. 정 씨는 오후 4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정 씨는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어머니 최순실 씨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인데 두 사람의 접촉은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삼성의 승마지원 특혜와 이화여대 입학비리, 재산 해외은닉 등 크게 3가지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특수일부와 첨단범죄수사 일부가 각각 삼성 뇌물 의혹과 이대 비리 등의 혐의를 나누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 등의 조사를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순실 씨 변호를 하는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정 씨의 변호사로서 접견을 했군요. 네, 정유라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가 검찰로 압송된 직후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짧게 기자회견도 진행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거라며 심야 조사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야 조사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미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야 조사는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형사 수사 절차상에서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또 정 씨가 연루된 이대 비리 의혹은
공범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며 삼성그룹을 통한 뇌물수수 관계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모레 새벽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강제 구인을 거부했습니다. 본인의 재판이 일주일에 3번이나 되는 강행군이라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강제 구인 결정을 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겁니다. 특검팀은 구치소를 찾아가 1시간가량 설득했지만 구인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력까지는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특검에 서면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재판의 증인 신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빡빡한 재판 일정과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증거자료와 증인이 맞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매주 3차례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 29일 3번째 재판은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에 끝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의 속도를 내기 위해 변호인들의 자료 파악이 끝나면 주 4회 재판 진행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임명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요.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끝내 설득하지 못한 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명 21일 만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 164표, 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준안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고 끝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협치를 깨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런 모든 책임이 저는 대통령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도 험난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낙연 총리는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촛불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이 총리는 내일 오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의장단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가뭄 피해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협치의 첫 시험대였던 총리 인준안 처리부터 제1야당 설득에 실패하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쉽지 않은 정국 운영이 예고됩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오늘이 세계 금연의 날인데요. 흡연 피해자가 직접 금연을 호소하는 증언형 광고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근 담배 판매가 도로 늘고 있다는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종환 기자입니다. 배가 안 가져 버렸거든요. 호기심에 담배를 배운 이후 40년간 하루 한 갑 이상을 피워온 허태원 씨. 3년 전 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난 뒤에야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38kg까지 줄었고 휴대용 산소가 있어야 외출이 가능합니다.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숨 못 쉬는 게.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저를 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죠. 흡연의 끔찍한 고통을 알리기 위해 허 씨는 직접 금연 광고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20여 년 전 봤던 고 이주일 씨의 금연 광고를 떠올리며 그때 금연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합니다. 허 씨의 증언형 금연 광고는 이번이 3번째로 지난 2002년 폐암 말기 환자였던 이주일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광고 속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에 피해자가 직접 등장하는 광고는 금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2주일씩 광고 당시 흡연율이 8% 하락했습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 부착 등으로 올해 초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지만 흡연자들의 금연 결심이 흔들리며 3월부터 담배 판매량은 다시 증가했습니다. 2002년 고 2주일시 금연 광고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을 때 증언형 광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증언형 금연 광고는 오늘부터 오는 8월까지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전해집니다. 끊을 수 있을 때 오늘 당장 끊으세요.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다음 달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들 임금 보조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주로 쓰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재정 부담과 적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 대부분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쓰고 4조 원 정도의 지방교부금도 최대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의 임금을 보조하고 노인 일자리 급여도 올릴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당정청은 국채 발행 없이 더 거친 세금 9조 원과 지난해 남은 예산과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경각에 달한 지금이 일자리 추경 편성의 적기입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6월 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지나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에 맞는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당도 공공 일자리 증가가 다음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고 바른정당은 내년부터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에 이어 로널드 레이건 호도 오늘 동해에 들어왔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도쿄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인근의 요코스강, 정비를 모두 마친 미 해군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서서히 항구를 벗어납니다. 미국과 일본 언론들은 요코스카 출항 후 일본 열도를 돌아 홋카이도 아래 스가루 해협을 통과한 레이건호가 오늘 동해에 진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03년 7월 취역한 레이건호는 길이 333m에 갑판 면적이 축구장 3개 넓이에 달하고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레이건호는 이미 동해에서 작전 중인 칼빈슨호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wo U.S. Navy aircraft carriers that are soon be meeting up in the Sea of Japan. Obviously, North Korea is going to take notice of this. 일본 해상자위대도 미 항공모함 두 척과 공동훈련을 예고했습니다. 共同訓練は日米同盟のこの絆を示す良い機会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앞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9일 괌에 있는 B-1B 폭격기 2대를 파견해 한국 공군 전투기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동해에 항공모함 두 척이 배치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북한의 핵개발과 이딴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종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외교공관 지역에서 차량 자폭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80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대사관 건물이 조금 파손됐습니다. 조재훈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피 흘리는 부상자들이 넘쳐나고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45분쯤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폭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곳은 독일과 인도 대사관 등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정부 청사 등이 몰려있고 대통령궁과도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건물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을 정도로 폭발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و اینی خساری است که شما می‌بینید که پیش از هر گفتن هم می‌تونیم که بسیار کالای منفرد و همکارمون مل شفاخانه
아프간 정부는 이번 테러로 최소한 80명이 숨지고 3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지점과 가까운 독일 대사관의 경우 건물이 크게 부서지며 직원들이 다쳤고 일본 대사관도 창문이 깨지면서 직원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대사관 건물은 관저 창문 등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낸 보고서에 발사대 4기 반입이란 표현이 없는 건 단지 의사 전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은 그 표현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부분은 관점이나 뉘앙스 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방부 안팎에선 청와대가 이번 논란을 국방개혁의 도화선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돈봉투 회식 사건을 빌미로 검찰개혁에 고삐를 쥐었던 것처럼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정조준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와 육군, 예비역 장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경험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군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런 새 정부의 움직임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관련 보고 누락에 대해 국방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고도 하지 않는 이런 속임수 국방부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자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로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며 강한 의심을 나타냈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략 자산인 사드 배치를 극도의 보안 속에 다루지 않고 조사를 지시하는 것부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민의당은 사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보냈느냐며 외교적 무능을 지적했고 바른정당은 사드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 생각이 드러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모든 과정이 매우 투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발사대 4대를 더 배치해 요격 능력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사드 프로그램에 계속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은 매우 투명했다. 미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적이라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매우 밀접하게 협력해왔으며 전 과정 내내 투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초기 요격 능력만을 갖추고 있으며 임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격 능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나머지 넉 대를 더 배치해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사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Due to North Korea's threatening rhetoric and destabilizing behavior, we are taking defensive steps. 앞서 백악관 측은 한국 내에 사드 배치 절차와 관련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계속 사드 프로그램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대로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경고했습니다. 자칫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我们希望有关各方在反导问题上慎重行事，以免给全球和地区安全与稳定带来不利的影响。 중국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면서 미국의 요격 시험 성공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관영 CCTV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을 지목해 시험한 사실을 강조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심층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美方此前曾表示，试验的目的之一就是应对来自朝鲜的导弹威胁。 중국 정부는 또 한국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사드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정치 상황과 군부 인사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하면서 한미,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도피 200여일 만에 강제 송환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심경을 밝혔습니다.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네,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이어진 송환은 만 하루 철통 보안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국정농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정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대한항공 편으로 국내 송환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난해 9월 28일 독일에서 덴마크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시작한 뒤 245일 만입니다. 덴마크 공항에서는 윙크하는 스마일 모습이 그려진 흰색 티셔츠를 입고 송환길에 올랐지만 입국 때는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첫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격 미사일의 수를 늘려 미 전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속도를 높인 요격 미사일이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미국 국방부는 1.5m 길이의 요격체를 탑재한 미사일이 태평양 마셜군도 근처 콰절란 실험장에서 발사된 ICBM급 표적 미사일을 지상 500km 이상 외기권에서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할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을 가정한 첫 시험입니다. This is a very crucial test for the Pentagon and for the Missile Defense Agency. North Korea is working on developmen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미 미사일 방어국은 복합적이고 정교한 목표물을 요격하는 엄청난 성과이며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요격 시험을 18번 실시해 10번을 성공했습니다. 3년 만에 실시한 이번 시험에는 2억 4,400만 달러, 약 2,700억 원 이상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시험이 전시 상황에서 북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시험을 통해 요격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요격 미사일 배치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미국의 ICBM 요격 시험에 대해 중국은 신중히 행동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해선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ICBM 요격 시험을 한 데 대해 신중히 행동하라고.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을 거치면서 문구가 삭제됐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도 두루뭉술하게 사드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을 발견한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드 담당 장성을 추궁해 추가 반입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한민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정 실장과의 오찬에서까지 이를 모른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사드 4기 추가 반입되었다는데요 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사 기밀 문제로 국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았더라도 새 정부의 보고가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 누락의 경위와 의도성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등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사드 발사대 6기 가운데 2기는 언론의 관심 속에 지난달 26일 새벽 성주기지에 배치됐죠. 이 보고 누락에 발단이 된 나머지 4기는 이후 국내로 들어와 현재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이라는데요. 어제서야 청와대가 알게 된 겁니다.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고강도 국방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추가 반입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시한 일이 없죠. 그건 지시할 일도 아니고요.